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 K 뉴스입니다. 올해도 설날을 맞아 한국과 중국 커뮤니티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대규모 퍼레이드 행사가 펼쳐집니다. 플러싱 다운타운에서 진행되는 퍼레이드는 화려한 볼거리로 한국과 중국의 전통 문화를 알리게 됩니다. 지한샘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시안 최대 명절 설날을 맞아 대규모 퍼레이드가 펼쳐집니다. 퀸즈 한인회 및 지역 한인단체와 중국 커뮤니티, 지역 정치인들은 오늘 오전 플러싱 쉐라톤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월 17일 토요일 한중 합동 설날 퍼레이드를 개최한다고 알렸습니다. 토요일 오전 11시에 플러싱 유니언 스트리트과 37 애비뉴 교차로에서 출발하는 퍼레이드는 총 32대의 꽃차와 50여 지역 단체가 참여해 성대하고 화려한 볼거리를 선사할 예정입니다. 김수현 퀸즈 한인 회장은 20여 개 한인단체와 사업체의 지원으로 7대의 꽃차를 준비 중이라며 설날의 정치와 한국의 얼을 알리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저희가 많은 봉사자와 학생들을 많이 초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참여해서 2세들이 우리 구정과 또 한국의 얼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잔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많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퍼레이드 후에는 금강산 연회장에서 떡국잔치와 국악공연, 태권도 시범 등 한국의 정서를 느낄 수 있는 다양한 볼거리가 이어집니다. 채널 K 뉴스 지한샘입니다. 뉴욕 한인회관을 1억 달러에 매각하라는 제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인회는 제안의 의도가 의심되고 회관 매각 계획도 없어 일체 협상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한샘 기자입니다. 지난 화요일 열린 뉴욕 한인회 정기 이사회에서 김인선 뉴욕 한인회 회장은 민승기 전 회장 소송건에 대해 언급하면서 민승기 전 회장과 99년 장기 리스 계약을 맺은 부동산 회사로부터 1억 달러의 뉴욕 한인 회관을 매각하라는 제안이 들어왔다고 밝혔습니다. 김인선 회장은 이스트엔드 캐피털스사로부터 매각을 제안하는 연락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며 최근에는 뉴욕 한인 회관 건물에 관심을 보이는 중동의 한 투자자로부터 일시불 1억 달러의 회관 매각을 제안하는 연락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중동에 있는 이제 그 투자자가 저희 건물을 너무나도 사고 싶어 하는데 원타임 캐시를 오퍼를 하겠다. 100 밀리언 달러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만나자는 이메일이 왔습니다. 김인선 회장은 1억 달러라는 거금으로 뉴욕 한인회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려는 미끼로 판단하고 일체 협상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인선 회장은 민승기 전 회장이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장기화시키고 있는 배후에 장기 리스 계약을 맺은 부동산 회사의 지원이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며 동포사회의 소중한 유산인 뉴욕 한인 회관을 지키기 위해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채널 K 뉴스 지한샘입니다. 신분 도용 범죄 건수가 지난해 역대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소셜 번호 유출 건수가 크레딧 카드 정보 유출보다 많아 더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2017년 신분 도용 피해자 수가 전국적으로 1,67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자블린 전략연구소가 추산했습니다. 이는 10년 전에 810만 명에 비해서 106%나 폭증한 것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며 피해 규모도 2016년에 162억 달러에서 168억 달러로 6억 달러가 증가했습니다. 사기 수법도 2015년부터 카드 복제가 힘든 EMV 칩 카드가 도입됨에 따라 카드 복제 대신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도용해 온라인 쇼핑몰이나 온라인 결제 업체의 계좌를 개설하는 방법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업체에 따르면 지난해 약 100만 명에 달하는 소비자가 본인 모르게 개설된 온라인 결제 업체 페이팔이나 온라인 쇼핑몰 아마존 계좌로 인해 금전적인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블린 전략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자 3명 중 1명은 개인정보 유출로 통지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더 큰 문제는 처음으로 소셜 시큐리티 번호 유출 건수가 크레딧 카드 정보 유출을 추월한 것인데 보안 전문가들은 소셜 시큐리티 번호 유출은 더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피해 규모도 더 커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편 신분 도용 피해를 막으려면 이중 인증과 암호화된 비밀번호를 사용하고 조기 경보와 크레딧 동결 등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본인의 정보를 지켜야 한다고 전문가들이 조언하고 있습니다. 연방환경보호청이 정한 수돗물 안전 기준치가 너무 느슨해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뉴욕 뉴저지주의 수돗물에서 암 유발 방사성 물질 라듐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습니다. 지난 2010년에서 2015년 조사 결과 뉴욕의 1217개 식수 공급원에서 라듐이 일정 기준치 이상 검출됐고 뉴저지는 396개 식수 공급원에서 기준치 이상의 라듐이 검출됐다고 환경운동그룹이 발표한 보고서에서 나타났습니다. 환경운동그룹에 따르면 연방환경보호청이 정한 라듐 안전 기준치가 너무 느슨해 이번 보고서는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새로 규정한 라듐 안전 기준치를 근거로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뉴저지는 별도의 기준치가 없습니다. 뉴욕의 경우 롱알랜드 메나셀 레이크 빌 워터 디스트릭트에서 공급하는 수돗물과 주민 19만 6,086명에게 식수를 공급하는 용커스의 식수원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주 전체적으로는 라듐 228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식수원이 669곳으로 이들 식수원을 이용하는 주민은 590만 명 이상입니다. 또 라듐 226이 과다 검출된 식수원은 548곳으로 주민 443만 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뉴저지에서는 버겐 카운티 램지와 패세이 카운티 가필드의 식수원에서 라듐 물질이 기준치보다 과다 검출됐고 주 전체적으로는 총 232개 식수원에서 라듐이 기준치를 초과했습니다. 또 전국 식수원 2만 2천 곳 이상에서 기준치 이상의 라듐이 검출됐고 이에 영향을 받는 인구는 1억 7천만 명 이상이라고 보고했습니다. 공립대 수업료 면제 프로그램인 엑셀시올 스칼라십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올 가을 학기 뉴욕 주립대와 시립대 입학 지원자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엑셀시올 스칼라십이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의 수를 늘리고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도 덜어주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오는 가을 학기 수니 입학을 희망하는 지원자는 전 학년도보다 9%, 큐니 지원자는 전 학년도보다 11%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지사실이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는 지난 가을 학기부터 시행된 서민과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립대 수업료 면제 프로그램인 엑셀시올 스칼라십이 효과를 발휘하면서 수니와 큐니 지원자가 급증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가을 학기 수니 입학생 총 6만 6,770명 중 61.9%가 수업료 면제 프로그램 수혜 자격인 학기당 15학점 이상 이수한 것으로 조사돼 직전 학년도보다 약 11% 증가했고 큐니 역시 같은 기간 15학점 이상 이수한 학생 수가 직전 학년에 비해 39%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약 2만 3천 명이 엑셀시올 스칼라십을 통해 수업료 면제 혜택을 받았습니다. 엑셀시올 스칼라십은 연소득 12만 5천 달러 이하 가정 학생들에게 수니와 큐니 수업료를 면제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또 뉴욕주 12개월 이상 거주자, 시민권 또는 영주권자여야 하며 풀타임 등록 학생이면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방 하원 공화당이 현재 교육개혁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주 내용이 학자금 부채 탕감 프로그램의 개편입니다. 법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10년간 연방정부의 학자금 지원 지출이 약 150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는데 한편 학생과 학부모에게는 혜택이 축소될지 주목됩니다. 지난해 12월 공화당이 하원에 상정한 이 법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10년 동안 연방정부의 학자금 지원 비용이 146억 달러 줄어들 것으로 의회 예산국이 분석해 발표했습니다. 이 법안은 공공부문에서 10년 이상 근무할 경우 학자금 융자액의 대부분을 탕감해주는 프로그램과 학부생에 대한 연방보조 융자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학비 융자에 대한 재학 중 이자 유예 혜택도 축소하는 내용입니다. 대신 비보조 융자 프로그램의 대출 상한액을 연간 2,000달러 상향 조정하고 학자금 융자에 대한 융자 개시 수수료를 없애고 매 학기 최소 15학점 이상 등록한 펠그랜트 수혜자에게는 연간 최대 300달러의 장학금을 추가 지급합니다.
또 대학원생의 경우 그레드 플러스 론이 없어지는 대신 현재 연간 2만 500달러인 비보조 융자 프로그램의 대출 상한을 연간 2만 8,500달러로 확대합니다. 현재 실제 소요 학비까지 제한 없이 빌릴 수 있는 부모 대상의 플러스 론에도 총 5만 6,250달러의 상한선을 두고 있습니다. 법안의 내용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공공 분야 근로자 대상 학자금 융자 탕감 프로그램과 민간 부문 근로자가 소득의 10% 내에서 25년간 연체 없이 상환하면 남은 학자금 부채를 탕감해주는 소득 기한 상환 제도가 폐지됩니다. 맨하탄 파이낸셜 디스트릭트에 신축되고 있는 주상 복합 건물이 분양을 시작했습니다. 서민용 가구 총 97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NYC 하우징 커넥트는 맨하탄 118 풀턴 스트리트에 지어지는 아파트의 서민용 가구 입주 분양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청 마감은 오는 4월 10일입니다. 분양되는 서민용 가구는 스튜디오 31가구, 원베드룸 56가구, 투베드룸 10가구 등 총 97가구로 구성돼 있고 월 렌트는 스튜디오 $788, 원베드룸 $847, 투베드룸 $1,025입니다. 신청 가능한 연소득은 지역 중간소득의 40%로 스튜디오가 $28,903에서 $40,080, 원베드룸은 $39,995에서 $45,840, 투베드룸은 $37,132에서 $51,540 등입니다. 서민용 가구의 50%는 맨하탄 커뮤니티 보드 1 주민에게 우선권이 주어지고 시 공무원과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에게도 각각 가구의 5% 우선 분양 혜택이 주어집니다. 가구의 2%는 시각, 청각 장애인이 우선 입주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에는 총 483가구가 들어서며 8,100 스퀘어피트 규모의 소매 공간도 마련됩니다. 피트니스 센터, 자전거 보관소, 어린이 놀이방, 라운지 등 편의시설도 설치되는데 서민 가구 입주자들도 추가 비용을 지불하면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가족 이민 축소가 실현되면 특히 아시안 이민자들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족 연쇄 이민 폐지는 아시안 이민자들을 타겟으로 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지난 1960년대까지만 해도 100만 명에 불과했던 아시안 이민자는 2016년 기준으로 2,100만 명까지 급증하면서 전체 이민자의 7%를 차지하고 있는데 만약 가족 이민 부문이 축소되면 아시안 이민자 증가세는 현저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리적 특성상 주요 합법 입국 경로가 차단될 경우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는 설명입니다. 아시안 국가 중에서도 베트남의 경우 지난 2016년 영주권 취득자 중 가족 이민이 96.5%에 달할 정도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방글라데시 94.75%, 파키스탄 84.8%였으며 한국 출신도 40% 가까이 가족 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아시안 이민자들은 높은 언어 장벽 등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사회적으로 큰 성공을 이룬 그룹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것처럼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뺏는 것도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이민자들이 미국의 복지와 일자리를 뺏는 침입자라는 근거 없는 믿음은 이제 접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욕시가 소상인들을 돕기 위한 리스 관련 법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민자와 소수계 그리고 빈민층 지역에서 운영하는 사업체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소기업 서비스국은 정부가 변호사를 활용해 리스 문제를 겪고 있는 소상인들을 돕는 상용 리스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정부가 자격을 갖춘 상인들을 대상으로 건물주와의 문제에 대해 법률적 자문과 법적 대리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리스 계약 협상, 건물주와의 갈등 문제, 퇴거 통보에 대한 대응, 계약 관계 분쟁, 리스 갱신 등 사업체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반적인 입주 계약 문제를 지원합니다. 정부의 지원은 소송 전 단계까지만 이루어지며 소송에서 변호사를 제공하지는 않게 됩니다. 건물주와의 리스 계약 문제로 분쟁이 발생했거나 퇴고 통보를 받을 경우 소송 전에 시정부가 해당 상인을 대변해 건물주와 합의점을 찾거나 분쟁 해결을 위한 중재 역할을 하게 됩니다.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법률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영세업소들의 폐업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프로그램 혜택을 받으려면 이민자와 소수계, 여성, 그리고 참전 군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여야 하고 저소득층 주민을 직원으로 채용해야 하며 빈민층 지역에서 운영되는 사업체, 또 지역 주민이나 직원들에게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한국어를 비롯해 중국어와 스페인어 등 10여 개 언어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미셸 박스틸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가 카운티 세금을 남용했다는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레지스터는 어제 미셸 박스틸 슈퍼바이저가 카운티 측의 허가 없이 세금을 선거 캠페인에 사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타드 스피처 슈퍼바이저는 위원회 미팅에서 지난달 미셸 박스틸 슈퍼바이저가 토니 라카오카스 검사장과 함께 지역 안전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커피 미팅을 개최하면서 16,000명에게 보낼 초대장 등의 $5,800의 세금을 남용했고 모임 또한 커뮤니티 차원이 아닌 선거 캠페인의 성격이 짙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셸 박스틸 슈퍼바이저는 공금 사용은 모든 법적 절차를 거친 문제가 없는 상태였고 이번 논란 역시 악의적인 정치적 공격이라고 반박하며 대응할 가치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법적으로 모든 게 다 깨끗하고 다 할 수가 있다 했어야만 나가지 제 마음대로 그걸 못 내보내요. 왜냐하면 이게 텍스페어 돈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다 해서 내보낸 거거든요.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디스트릭 오피스에 토니 루카카스가 지금 디스트릭 오피스의 검사장인데 지금 그거를 타 스피처가 그 자리를 뛰고 있어요, 요번에. 근데 제가 토니를 인돌스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하고 나니까 이제 이 사람이 나를 어큐즈 하는 게 카운티 마니로 썼다, 캠페인을 했다. 그건 전혀 아니에요. 한편 미셸 박스틸 슈퍼바이저는 최문순 강원도지사의 초청으로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LA 한국문화원에서 미 취약 아동과 부모들을 대상으로 한국 동화 읽기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LA 한국문화원의 새로운 프로젝트인 아이와 함께하는 동화 시간은 스토리텔링 강사가 참석해 5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과 부모를 대상으로 한글 책과 동요를 읽어주고 함께 따라 부르면서 한글을 배우고 한국 정서를 접할 수 있게 하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문화원 측은 이번 프로그램을 오는 14일부터 3회에 걸쳐 시범 운영한 뒤 개선 방안을 검토해 정규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동성애자 권익 옹호 활동가인 한인 입양인이 뉴욕주 상원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퀸즈 잭스나이츠에 사는 안드레아 마라는 오는 9월 11일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13선거구의 호세 페렐타 의원에게 도전하게 됩니다. 어릴 때 한국에서 입양된 마라는 업스테이트 올바니에서 자랐으며 지금은 동성애 권익 옹호 단체인 아커스 재단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한인 교수가 연방에너지부 핵 확산 방지국 부국장에 임명됐습니다. 백악관은 브렌트 박 라스베가스 네바다 대학 엔지니어링 교수를 연방에너지부 핵 확산 방지국 부국장에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핵물리학자인 박 교수는 연방에너지부와 국가핵안전국의 원격 감지 실험실과 로스알 라모스 국립연구소에서 응용 연구 프로그램 책임자로 근무하며 핵무기 비확산과 핵무기 공학, 핵무기 물리학 등을 연구했습니다. 한인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아파트 테라스에서 흡연했다는 이유로 이웃에게 골프채로 폭행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맨하탄에 거주하는 김모 씨는 제출한 소장에 아파트 위층에 사는 조나탄 스톤이 휘두른 골프채에 머리를 맞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스톤은 당일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돼 폭행과 괴롭힘 등의 혐의를 받아오다 지난달 23일 열린 법원 심리에서 사회봉사 3일과 분노 조절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것으로 양측이 합의했습니다. 나소 카운티가 주민 수천 명에게 2018년도 하수도세를 과다 청구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과다 청구된 지역은 가든시리, 락빌 센터, 햄스테드, 프리포트와 미네올라 등 5개 지역이며 해당 주민 수천 명이 2018 상반기 재산세에 포함된 하수도세가 75%까지 총 $900만 달러에 달하는 과다 청구된 고지서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로라 쿠란 신임 나소 카운티장은 이에 대해 5일 환불 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금요일 가끔 맑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37도, 섭씨 영상 3도, 밤 최저 31도, 섭씨 영하 1도 되겠습니다. 토요일은 대체로 흐리고 춥지 않은 날씨 예상됩니다. 일요일 오전에 비가 예상되고 안개가 끼겠습니다. 이상으로 채널K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